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구워 드시는 그 고소한 고등어가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투석실로 보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신 70살 어르신 한 분은 평생 건강을 자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매일 아침 고등어를 챙겨 드셨던 이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이 차올라 한밤중에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어르신의 콩팥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어르신과 같은 비극을 반드시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콩팥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최준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구진들의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SNS에서도 콩팥 건강이 정말 뜨거운 화제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잘 지키시면 피부가 맑아지고 부기가 빠지면서 동안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콩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주위가 자주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의 경험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워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콩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허리 양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m의 피를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밀한 일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피가 심장에서 온몸으로 쑥쑥 흐르다가 콩팥이라는 정수기를 거치면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말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독소만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적혈구 생산을 돕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바쁜 장기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이 치솟고 뼈가 약해지고 빈혈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콩팥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별다른 질병이 없으시더라도 60대나 70대에 접어드시면 콩팥의 여과 능력은 이미 전성기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대전까지밖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물을 걸러온 낡은 정수기에 갑자기 무거운 이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필터가 순식간에 막히겠죠?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점은 콩팥 기능이 80% 이상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콩팥은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시면은 충분히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지식을 갖추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에서도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중한 콩팥을 파괴하는 5가지 위험한 조합과 콩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인 자반고등어입니다. 어느 시장을 가든 흔히 볼 수 있고 입맛 없을 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해주는 바로 그 자반고등어 말입니다. 고등어는 원래 바다에서 잡히자마자 부패가 아주 빠르게 시작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래 보관하고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금 속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물에 밥 말아서 그 위에 짭짤하고 고소한 자반고등어 한 점 턱 올려 드시는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에서는 천국이지만 여러분의 콩팥은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2살 어르신의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맵고 짜게 드시지 않는다고 늘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고혈압약을 수년째 드시면서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신다며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택하셨고 매일 아침 식탁에 자반고등어와 짭짤한 장아찌와 젓갈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혈압 수치가 이유 없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혈압약을 처방하고 용량을 늘려보아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고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잘 떠지지 않으셨고 저녁에는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은 의사인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혈압은 무려 190에 110까지 올라가 당장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약 100만 개씩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바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밀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매일같이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혈관 안으로 주변의 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관 내 압력이 치솟으면서 가느다란 콩팥 혈관들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아파트에 수십 년 된 낡고 녹슨 수도관에 강력한 수압의 물을 멈추지 않고 밀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콩팥 필터의 구멍이 찢어지듯 커지게 되고 그 사이로 우리 몸의 면역과 기력을 유지하는 소중한 단백질들이 줄줄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르신은 다행히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서야 간신히 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부모님이 아침마다 눈 주위가 심하게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5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콩팥 필터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거나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콩팥은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짭짤한 감칠맛 뒤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을 오늘부터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반고등어의 소금이 혈관을 때리는 망치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긋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등어구 이 앞에 맥주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등 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고등어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기는데 여기에 시원한 맥주가 더해지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맥주 속 알코올은 우리 콩팥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를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립니다. 갈 곳을 잃은 요산들은 혈액 속에 쌓이다 못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것이 관절에 막히면 통풍이 되고 콩팥 속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퓨린이 높은 음식과 음주를 함께하는 습관이 요산성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68살 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모험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딱 하나, 주말마다 친구분들과 등산을 마치신 뒤 고등어구이에 시원한 맥주 몇 잔을 곁들이시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힘든 산행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위험은 정말 컸습니다. 어느 날 밤 정 어르신은 발가락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풍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통제로 버티셨지만 통증은 점점 허리 뒤쪽으로 올라왔고 나중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 어르신의 콩팥 속에는 무려 3cm가 넘는 거대한 사슴뿔 모양의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산호상 결석이라고 부르는 이 돌은 이미 한쪽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요산 결정체들이 콩팥이라는 연약한 조직 속에 박혀 매일같이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저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한쪽 콩팥을 절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콩팥 속에 돌이 생기면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 소변기를 막으면 콩팥이 부어오르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는 콩팥세포의 괴사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기계에 맡기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두 가지 위험한 조합을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반고등어의 과도한 나트륨은 콩팥 혈관을 망치처럼 때려서 필터를 파괴합니다. 둘째, 고등어와 맥주의 조합은 날카로운 요산 결석을 만들어 콩팥을 찌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으며 챙겨 먹는 초록색 채소가 고등어를 만나면 콩팥을 찌르는 유리 조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비타민과 철분이 가득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뽀빠이의 힘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고등어에 영양을 더하려고 시금치를 넣고 국을 끓이시거나 고등어 조림 옆에 시금치 나물을 듬뿍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 조합이 콩팥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65살 김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아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시금치와 등 푸른 생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주 3번씩 고등어를 넣은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시 여사님은 옆구리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통증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여사님의 콩팥과 요관은 수많은 돌 조각들로 꽉 막혀 있었고 그 돌들이 내려오면서 연약한 점막을 긁어 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찾으신 뒤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채소와 생선만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몸에 돌이 생긴 겁니까? 그 주범은 바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과 고등어 속 칼슘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이 수산이 채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 속에 들어와서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수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으신데 소변량이 줄어들고 농축된 상태에서 수산과 칼슘이 콩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만나면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단단하게 굳어버리듯이 순식간에 결정을 이루고 뭉쳐버립니다. 이 돌들이 콩팥을 돌아다니며 남기는 상처와 염증들은 결국 신장 섬유화로 이어져 콩팥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듭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과거에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등어를 드시는 끼니에는 시금치 반찬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각각 따로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지만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조합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구울 때 간편하다는 이유로 옆에 소시지나 햄을 같이 굽거나 식사 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가공식품 속에 숨겨진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네 번째 범인입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지만
가공식품 속 화학적 인산염은 거의 100%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콩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인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뼛속에 칼슘을 미친 듯이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지 않고 고등어의 단백질과 만나면서 연약한 콩팥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가루처럼 굳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신 낡은 주전자 바닥에 하얗게 들러붙은 물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딱딱한 석회와 똑같은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혈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혈관이 이렇게 석회화되어 딱딱하게 굳으면 피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멈추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증상 없이 콩팥 안쪽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증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다 준 맛있는 소시지나 햄이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가공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껍질이 거뭇거뭇하게 탄 그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그 맛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높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센 불에서 껍질이 까맣게 탈 정도로 구우면 좋은 기름이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70살 박 어르신은 20년 동안 고등어 껍질을 아주 바삭하게 태워 드시는 것을 최고의 맛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맛있는 한 끼를 드실 때마다 산패된 기름의 독소들이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세포들을 하나하나 공격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20년 동안 콩팥을 서서히 죽여간 만성염증이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만성신부전이라는 최종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잘못된 조리 습관이 투석실의 공포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비극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조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자방고등어의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때립니다. 둘째, 맥주와의 조합이 요산결석을 만듭니다. 셋째, 시금치와 만나면 수산칼슘 결석이 생깁니다. 넷째, 가공식품의 인산염이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다섯째, 태운 껍질의 독소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혹시 내 콩팥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콩팥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진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황금 원칙은 지친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해독법이자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요즘 SNS에서 콩팥 디톡스라는 주제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개선과 부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동안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시원한 물을 고등어의 천군만마로 삶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등어 조림에 물을 넉넉히 넣으셨던 것은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학적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고 불리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고등어에 풍부하지만 노화된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 무거운 단백질 성분들을 아주 잘게 분해하여 독소가 생기기 전에 미리 처리해 줍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으면 그것이 콩팥 혈관을 공격하는 요독이 되지만 무와 함께 조리하면 이 효소가 콩팥이 해야 할 고된 일을 대신해 줍니다. 마치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콩팥에게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비서를 한 명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는 반드시 고등어 양의 2배 이상 아주 넉넉히 넣으시고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채수가 고등어살 깊숙이 스며들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정말 쉽습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혈관의 청소부인 양파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아주 좋은 기름이지만 열이나 공기를 만나면 쉽게 변질되어 콩팥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양파에
퀘르세틴 성분이 투입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퀘르세틴은 기름이 나쁜 독소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 흐름을 방해하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꽉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파는 처음부터 넣어 푹 익히시기보다 조리 마무리 단계에서 얇게 채친 양파를 올려서 잔열로만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드시는 것이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양파는 또한 피부 탄력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레몬과 식초라는 천연 방패로 콩팥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서운 결석들이 콩팥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 투수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레몬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은 콩팥 안에서 칼슘이 제멋대로 뭉쳐서 돌이 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이미 생겨버린 미세한 결석들을 서서히 녹여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소변 상태를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약알칼리성으로 조절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어를 노릇하게 다 구우신 직후에 레몬 반 개를 통째로 꽉 짜서 그 즙을 고등어 위에 넉넉히 뿌려주십시오. 뜨거운 열기와 신선한 레몬즙이 만나는 그 순간 고등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소들까지 깨끗하게 날아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로 단백질 부담을 줄이고, 둘째, 양파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셋째, 레몬과 식초로 결석을 예방한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면서 결석이 생길 확률이 크게 줄어들고 콩팥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학적 가치는 수억 원짜리 콩팥 이식 수술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쉽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법들은 단순히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연구진들이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한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양파의 퀘르세틴과 결합했을 때 콩팥세포의 염증 수치가 약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레몬과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요로결석의 재발률을 50% 가까이 낮추고 콩팥 여과 능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낸 것입니다. 70살 신 여사님의 성공 사례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신 여사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2.5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식단에 철저히 적용해 보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고등어를 드실 때마다 무와 양파를 아끼지 않으셨고 조리 후에는 반드시 레몬즙으로 마지막 독소를 씻어내셨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실천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 식단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6개월 뒤 정기검사를 위해 다시 만난 여사님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은 매끈매끈하게 맑아지셨고 무엇보다 요지부동이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점대라는 정상 범위 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피부도 좋아져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5년 의사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증명하듯 우리 콩팥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포기하는 순간 멈추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무겁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실지라도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 몸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도 신 여사님처럼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 최준혁이 여러분의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길고 소중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등어라는 우리 식탁의 정겨운 음식을 통해 우리 몸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중한 콩팥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매주 3번 한 번에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투석실에 계신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제 콩팥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의 마음은 수천 배 더 아프고 그들의 삶 또한 무겁게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키기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스스로와 가족을 향한 숭고한 건강 선언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차가운 투석실에서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자 주치의로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전해드리는 전문적인 건강 강의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보내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약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